자꾸 먹으면 안 됩니다. 자꾸 먹으면. 체력 떨어진다고 지금 드시는 것 같은데 체력이 떨어질 게 뭐 있어? 지금 뭘 하는데 체력이 떨어져?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이제 뒤로 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때 가면 할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돼. 왜? 못 움직여. 앉아 있어야 돼, 그냥. 그러면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죠. 그거보다는 자력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어쩔 수 없이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요새 다 그렇습니다. 학원마다 가면 막 난리야. 쉬는 시간에. 밥 뭐 먹느냐고. 지금 덜 먹는 거예요. 좀 지나보세요. 별걸 다 갖다 먹어. 사물하면 책은 없고, 문 열어보면 막 뭐 두두두둑 떨어진다. 막 재놔가지고 막. 과자를 재놨는데 이제 탁 닫아놓은 거죠. 안 떨어지게 딱 열으니까 막 떨어져. 막 과자가. 오징어, 뭐, 사이다 막. 아이고. 가방은 왜 들고 다니? 책은 학교에 있는, 책은 여기 학원에 있는데. 먹을 거 과자 들고 다녀야 돼. 가방 꼭 들고 다녀야 돼. 그 2장의 소득세를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여러분, 이건 이제 개념만 볼게요. 소득세란 말이 있어요. 그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발생했을 때?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낸다. 그런 뜻이네요. 말 그대로. 그죠? 세금은. 그죠? 근데 우리가 소득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껌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한 달에 1,000원씩 벌어.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죠? 아니면 떡볶이 장사해가지고 노점해가지고 1,000원씩 벌어요. 소득이 발생했죠? 자, 요 사람들은 소득세를 낼까 안 낼까요? 안 냅니다. 그죠? 왜? 소득은 소득이 발생했다고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법으로 세금을 내는 소득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8개만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외울 건 없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2배사, 근연계 그래가지고 6개가 있고, 그리고 퇴직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는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다 묶어서 합산과세를 하죠.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이거 외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합산해가지고 세금이 뭐가 나오냐면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이거 외우지 말라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걸 못 들어요. 근데 앞에서 막 스승이 외우잖아요. 우리는 안 외우면 좀 그러니까 있어 보이라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괜히 하는 거야. 법 이름도 안 해. 법 이름 같은 거 외울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외우는 거지 우리는. 왜? 있어 보이잖아. 그죠? 공치법 그럼 없어 보이잖아. 그죠?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공치법상 이거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좀 훨씬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거 따라서 외우면 안 돼. 자기도 외워 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시험에는 지가 알아서 나와. 공치법이 그거다만 알면 지가 알아서 문제를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이렇게 나와요. 그걸 틀리게 내진 않아. 쓸데없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 있어 보이라고 그냥 외우는 거지. 자, 합산과세는 요거를 합산한다는 얘기죠. 말 그래서 6개를 합산해서 한꺼번에 세금이 뭐가 나온다?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세금 내는 게 이거죠. 여기는 따로따로 하자 한꺼번에. 자, 근데 요 퇴직소득은 퇴직금을 말하는 거예요. 퇴직금. 그죠? 퇴직금. 그럼 여러분 퇴직금은 얘네들은 보통 월급 같은 게 대표적인 소득이잖아요. 그럼 월급은 말 그대로 달달이 발생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근데 이 퇴직금은 보통 일평생 한 번, 2번, 3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이죠.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합산해버리면 얘네가 합해져가지고 과세 표준이 커지죠. 그러면 누진세율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나 평생 한 번 퇴직금 탔는데 여기다 합산해서 세금 왕창 내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만 따로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세 이렇게 되고요. 이따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도 합산하지 않아요. 왜? 양도라는 게 보통 우리가 살면서 평생 우리 국민 중에 한 번도 양도 못 하시고 가시는 분이 80% 이상이죠. 그리고 그 양도하시는 분 중에 또 80% 이상은 항생 한 번 양도하는 거예요. 한 번. 집 사가지고 결혼해서 집 사가지고 한 20년 장기 분할해서 이제 내 거 돼가지고 끝났다 싶은데 애가 시집장가 간다네. 가진 게 그 하나밖에 없잖아. 팔아야지. 이렇게 한 번 팔았는데 이걸 여기다 합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어쩌다가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따로. 얘하고 뭐해서? 분류. 그러니까 분류과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우리가 나중에 분류과세.
말 그대로 따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나와?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양도소득세를 배우고,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한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근데 얘가 최근에 계속 시험이 났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올해만 시험이 안 났어요. 작년, 재작년, 그전년 계속 나왔어요. 하나가. 그러다가 올해 시험이 안 났어요. 이 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다 이거 나왔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요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한 해도 안 걸리고. 이거 낼 게 없어요. 낼 게. 이거는 뭐 문제 다 나와가지고. 그죠? 근데 올해는 쉬었어요. 한 번. 그래서 올해는 이게 안 나오고 양도세만 6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어쨌든 양도세는 최소 5문제 나온다 보니까 이건 뭐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세법 10개 맞으려면 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양도세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얘네들은 여기에다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외우지 마시고. 자, 그래서 뭐 195페이지에 뭐 소득세 총론회가 쭉 특징 같은 거 나오는데 걔는 지금 볼 거 아니고요. 그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거기 5번 있죠? 5번에 납세 의무자 및 납세 의무 범위에서 박스 하나 있죠? 197페이지. 잡히셨나요? 네. 그 박스 있죠? 거주자, 비거주자. 자, 여기 보세요. 거주자란 말이 있고, 뭐가 있대요? 비거주자란 말이 있어요. 자,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집에 사는 사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냥 해석하면.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 양도세 비과세 보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뭘 받아요? 비과세.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 세대 구성이 되시려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주자로서 누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세대 구성이 돼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럼 세대 구성 하시려면 거주자여야 되고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원주에 살고 계신데 지금 부부가 둘이 같이 살고 집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대전으로 발령 나가지고 남편이 이 집을 전세를 주고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2년 있다가 이 원주에 있는 집을 팔면 현재는 전세 준 거죠? 난 안 살고 있고. 그럼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현재 주인이 거기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어디 살아? 대전에 살아. 집은 어디 있고? 원주에. 자, 그럼 얘는 1세대 구성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지금 해석한 대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배우자가 있어야 이렇게 되면 그럼 비과세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집에 살든 안 살든 상관없습니다. 비과세는. 내가 뭐 배우자 있고 일정 조건 갖추면 돼. 이 거주자 뜻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세법에서만 거주한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습니다. 또는 둘 중에 하나죠. 1년 중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거주자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몇 년 전에 모 학원에서 어떤 분이 6월달인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거를 물어보러 오셨어요. 양도세 비과세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이 거주자 뜻이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집을 팔아야만이 1세대 구성이 돼서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6월달이면 벌써 한참 지났는데 그때 와가지고 그걸 물어본다는 게 심각한 거죠. 뭔가 잘못 이해를 해도 한참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업을 듣고도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그대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법상 거주자 뜻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고 주소는 없어도 1년 중에 183일 이상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 체류 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걔는 거주자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날짜가 183일이잖아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된 건데 183일. 왜 그 하고만은 날 중에 183일이냐면 1년에 365일이에요. 반 땅하면 182.5일이에요. 반올림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상 183일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거주자는 주소도 없고 거소도 하지 않은 자. 그죠? 거주자는 이게 뭐예요? 비거주자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이 차이예요. 얘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 다 뭐요?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되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 범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주자니까 어떻게 돼? 외국 가서 만약에 라스베가스 놀러 갔다가 그 잠깐 들려서 카지노를 가서 뚝 했는데 잭팟이 터졌어요. 돈 벌었지. 한국에다 세금 내야 됩니다. 옛날 손지창 씨 장모님이 뭐 해가지고 100매덕 뭐 해가지고 한번 툭 했는데 그냥 운 좋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그냥 한번 뉴스 나왔었죠. 자, 그분이 거주자잖아요. 한국에다 세금 내야 됩니다. 왜?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무엇도 국외 소득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게 국적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톰 크루즈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거주자잖아. 그럼 걔는 지네 나라에서 지가 돈 벌어가지고 뭘 팔고 하면 한국에도 세금 낼 일 없죠. 하지만 걔가 뭐를 해? 한국에 와서 CF를 찍었어. 그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잖아. 세금은 내고 가야지.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거주자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은 내고 가야 된다. 이 둘의 차이는 과세 납세임 범위가 다른 거죠.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임을 지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근데 거주자 뜻은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를 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것만 구분 좀 잘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럼 세법에 이 거주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까 지금 양도세도 1세대 거주자로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장기부의 특별공제나 기본공제행 같은 거 할 때도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된다. 또 이런 경우는 비거주자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전부 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 집에 살고 안 살고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는 잘 보시면 돼. 거기만 잘 보시면 돼. 나머지는 지금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9페이지 임대업 쪽 나오죠? 이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험에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올해는 시험에 안 나왔었죠.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지금 볼 거 없습니다. 매매업 마찬가지고 다 넘어가시고 2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11페이지 3장에 뭐가 나와요? 양도소득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얘는 일단 시험에 5문제 이상 나오니까 여기는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할 거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양도세는. 그죠? 211페이지. 다 펴셨죠? 일단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이름이 양도 소득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름 말 그대로 뭐예요? 양도 소득세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이 집을 팔았습니다. 자, 100억을 받고 팔았어. 양도한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100억을 받고 팔았으니까 양도세를 무조건 내야 되나요? 아니죠. 양도했다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만약에 내가 살 때 110억에 샀어. 지금 100억에 팔아. 10억 손해보고 팔았잖아. 세금 안 내죠. 양도를 했다고 내는 게 아니라 양도에서 뭐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이름이 양도소득세죠. 이걸 이제 소득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여기서 할 때는 양도차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팔아서 나도 남는 게 있어야 세금을 낸다. 손해보고 팔거나 아니면 원가 산 금액이 그대로 팔게 되면 차익이 없으니까 걔는 양도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양도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그럽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 수도 있죠. 근데 A라는 법인이 만약에 부동산을 팔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양도세 내시죠? 자, 그럼 A 법인이 만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게 되면 걔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걔는 세금을 양도세를 낼까요? 그럼 A라는 법인이 토지를 팔면 걔도 양도세를 내야 되나요? 양도세 낼까 안 낼까요? 세금 내긴 당연히 내야 되죠. 팔았으니까. 그죠? 차익이 생겼잖아. 걔는 뭘 내? 걔는 양도세를 안 내요. 그럼 세금을 안 내요. 뭘 내? 법인세를 내요. 법인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도세에서 그 양도는 누가 양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개인이 하는 거야. 개인이. 법인은 법인세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보통 소득세란 말이 들어가는 것들은 개인과 관련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소득세가 딸랑 자주 나오는 게 2개죠.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죠. 그죠? 자, 종합소득세는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신고해? 개인 우리가 하잖아. 우리가 연말정산에 하는 거잖아요. 종합소득세. 개인한테 발생한 소득을 6개 소득을 뭐 해라? 종합해서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양도소득도 누가 하는 거야? 개인이 양도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을 팔았는데 무허가 있잖아요. 무허가. 자, 무허가 건물을 팔았어. 양도세 낼까 안 낼까요?
무허가 건물을 팔면. 무허가라는 얘기는 등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미등기라는 얘기다. 이거 팔면 양도세 낼까 안 낼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무허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을 팔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법으로 돼 있다. 그러면 건물 칠 때 무허가로 지죠. 뭘 허가를 받아? 왜? 허가 받고 치면 등기 치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왕창 내야 되는데 내가 무허가로 치면 10억에 져가지고 100억에 팔아도 양도세 하나도 안 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허가를 받겠습니까? 자, 그럼 양도의 개념은 뭐다? 등기 등록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말했잖아요. 세법은 등기는 관계없다니까요. 등기를 했거나 안 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뭘 하면 유상 이전이 제일 중요해요. 유상으로 뭘 하면 이전하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뭐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중요한 건 이거죠.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내 걸 줬는데 그냥 주면 안 되고 뭘 받고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은 뭘 받아요? 돈을 받고 주죠. 근데 여기서 유상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금전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뭐 그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받고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유상이죠. 만약에 무상 이전하게 되면 뭐예요? 그는 상속이나 증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의 개념은 개인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뭐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왔죠. 양도는 양도세를 과세하면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한다. X. X죠, X.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뭐만? 등기된 것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죠? 상관없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등기가 세율이 70%예요. 양도세율이. 70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미등기도 세금을 내가 오히려 미등기하면 걸리면 죽습니다. 뭘로 죽어? 세금을 주고 이게 70%. 그잖아. 미등기 전매에다 걸리면 세금 70%. 취득세 또 취득 신고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취득세 중과산세 80%. 양도세 70%. 여기에 부가세 붙고요. 소득세 10% 붙고 거기다가 또 뭐 가산세, 세금 포탈로이드 40%. 장난 아닙니다. 진짜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그러니까 미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돼, 안 돼? 해도 돼요. 그 대신 뭐 하면 돼?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면 되지. 걸리지만 하면 되는 거. 대신 걸리면 죽는 거고, 안 걸리면.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얘는 뭐요? 안 걸리기만 하면 세금 몇 억은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하는 거죠. 근데 걸리면, 최소식 걸리면 이제 죽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걸리고 하면 돼, 안 걸리고. 잘. 그죠? 뭐 굳이 뭐, 그죠? 꼭 안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걸릴 자신 없으면 안 걸릴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그 표정 관리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뭐 막 자기가 막 떨어. 거짓말 했으면 막 자기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속이려고 하는데 저기서 자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자기가 혼자 막 떨어. 막 이상한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돼. 이 포커페이스들만 하는 포커페이스들만.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표정 관리 되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조금만 거짓말하면 자기가 떨고 막 이런 얼굴 뻘건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안 돼. 그치?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카드를 이게 학교 다닐 때 카드를. 그리고 걔는 어떤 정도면요. 카드를 딱 치면 카드를 딱 받으면 패가 잘 누르잖아요. 메이드가 딱 되잖아. 떨어. 막 어찌 할 줄 몰라. 막 순서 막 흥분해. 야 빨리 뭐 이래. 그러면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근데 걔가 거짓말을 못해 진짜로. 우리 같으면 만약 애들이 그걸 이용하면 내가 안 들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걔는 딱 맞아요. 패가 안 누르면 그냥 안 누른 거고 떨면 무조건 100% 누른 거야. 그냥 이제 내가 옆에서 야 그리고 옆에 이렇게 봐줘요. 패가 이렇게 딱 보내 두르잖아. 그럼 내가 패를 알려줘봐. 이래 왜? 지가 잡으면 벌써 막 흥분해. 막 그래가지고 막 떠는 거야. 아이고 진짜 그런 친구 있어요. 어찌나 순진한지 순진해요. 집이 충북 영동이었거든요. 영동. 그래서 저랑 같이 대학 다닐 때 같은 룸메이트였어요. 한 3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항상 할 때마다 졸업할 때까지 하는데 몇 년 했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떨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끔 만나면 어쩌다 마시 이렇게 하다가 치거든요. 이렇게 디크레션으로. 그럼 똑같아. 지금 나이가 그 나이 됐는데도 여전히 표정 관리가 안 돼. 벌써 막 돈 집으려고 막 배팅 해야 되니까 막 돈을 막 집어, 막 손 집어, 막 지금 빨리 하려고, 얼른 가려고. 그럼 우리는 다, 야, 너 또 들어왔구나. 그렇게 걔는 돈 맨날 잃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주는 거야. 우리가 같이 가주는 거야. 너 먹으라고. 그죠? 한 번씩 해줘야지, 그래야죠.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다 돈 치고 나면 그걸 다 먹거든요. 이렇게 먹고. 내가 돈 다 잃었어. 그럼 얘가 많이 땄어. 그럼 막 가져와. 나 이리 줘봐, 돈. 밤새 치야 소용없어요. 밤새 치,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러더라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그런 것도. 그러니까 체질이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중개업을 잘 하시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중개업은 부동산을 중개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조정하는 게 중개업이에요. 부동산은 정해져 있어. 그 주인이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사고 파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야? 그 중간에 매도 중간에 껴가지고 양쪽에 그 중재라는 사람을 중재하는 거지 물건 자체를 중개하지는 않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지 중개업을 잘하는 거야.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려면 인간관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넓어야 돼, 폭이. 현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학원을 다녀야 돼요. 현업을 생각으로 중개사 따는 분은 동영상 듣고 자격증 따면 안 돼요. 왜? 절대로 혼자는 못해요. 학원을 다녀야. 요즘 이게 동기잖아, 동기. 여기 계시면 돼요. 자, 막 나이 들리고 사람 막 다 틀리잖아. 근데 같은 기수잖아. 그죠? 이거 얼마나 다양해. 직업도 다양하고 생긴 것도 다양하고, 그죠? 살아오는 방식도 다 틀리고. 그런데 같이 있으면 뭐예요? 동료의식이 있잖아요. 동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나중에 나가면 현업하면 또 믿을 사람들이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같은 학원 출신.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현업을 하실 생각이면 하여튼 학원 다니는 게 맞아요. 그럼 100% 맞는 거죠. 혼자 동영상 막 이렇게 보고 뭐 해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동영상 보고 따는 분은 대단한 거죠. 아, 우리 동영상은 제가 봐도 졸아요. 저도 동영상 가끔 보거든요. 하나를 제대로 못 봐요. 끝까지 못 봐. 한 20분 보다 보면 분명히 눈 뜨면 끝났어. 근데 분명히 보고 있었거든요. 이어폰 보고 분명히 보는데. 근데 보니까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다음 시간에 자 몇 페이지 피세요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내 기억에는 몇 페이지 피세요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거만 생각난다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게. 그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211페이지 보면 양도세 특징이 나옵니다. 1번의 양도세의 그건 읽을 거고요. 밑에 특징 보시면 1번에 뭐라고 동그라미 1번에 양도세는 뭐와 관계없이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 등이 과세한다. 그죠? 2번에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는 뭐다? 유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한다. 3번은 양도세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 너무 자주 팔면 그거는 양도로 보지 않고 업으로 봅니다. 국세청에서. 왜? 너무 자주 사고 팔면 이건 직업이라 이거죠. 매매업. 그래가지고 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를 말한다. 4번 양도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뭐한다? 분류과세한다. 요거는 가끔 시험에 언급이 될 때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땡. 틀렸죠? 따로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번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열거주의가 별거 아니에요. 열거란 말이 뭐예요?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에 이거를 양도했을 때만 세금을 내가 정해놨잖아요. 그걸 과세 대상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것만 과세한다. 그래서 열거주의 방식이다. 그런 얘기죠.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이 등기등록과 상관없이 어떻게 유상 이전하면 양도를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가 나와요? 과세 대상이 나오죠. 과세 대상. 그럼 얘도 구조는 똑같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맨날 흐름이 다 똑같죠. 부동산 등을 얘는 뭘 했을 때? 양도했을 때 이렇게 되죠. 세금 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부동산 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 대상은 우리가 앞전에 취득세도 보고 계속 과세 대상이 나오잖아요. 똑같이요. 재산세, 종부세 나오고. 그러면 이 과세 대상에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다 공통인 게. 그죠? 주택, 토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고요. 나중에 시험 발표하잖아요. 그 시험 범위 발표를 해요. 7월 달에. 그러면 뭐라고 나와? 세법은 부동산 관련 조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법 시험 범위가 부동산 관련 조세고 그중에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조세지만 상속세, 증여세 시험이 안 나오고 모두 부가가치세 등은 시험 범위 제외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랑 관련된 거야?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금 세목이 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들어가? 부동산은 전부 다 과세 대상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양도세도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부동산이 아닌데, 그죠?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닌데 이거와 관련된 권리를 팔았을 때도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권리는요, 말 그대로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근데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권리는 두 개로 나눠요. 크게는.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부동산이 아닌데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자, 그러면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대표적인 게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상권이 뭔지는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면 돼요. 그 구 모시기 있죠, 선생님? 잘 모르시죠? 거기가 국가예요, 국가. 그죠? 공시법 선생님. 그렇게 하면 잘 몰라. 토요일 날 오는 사람 있잖아. 토요일 날 와가지고 뭐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공시법 선생님이죠. 그래서 공시법. 아, 저거 친하다 그래요? 그래요? 안 친하다고 얘기해. 친하다고 하니까, 친해요. 구합 선생님이 강의를 되게 잘하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뭐냐, 걔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발음이 약간 굴러. 근데,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들으면 다 똑같아요. 어느 학원, 제가 강의를 같이 오래 했어요. 근데, 처음 가는 학원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근데 그게 좀 듣다 보면 적응이 되거든요. 근데 강의는 진짜 잘해요. 장담하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험이 딱 끝나면 다 고맙다고 그래요. 왜? 강의는 정말 잘해요. 그리고 열정이 너무 차고도 넘쳐. 내가 그래 맨날 그래. 넌 씨발좀 그러지 마라. 막 걔는 뭘 못 해줘서 막 한 달이에요. 막. 학생들은 안 한다는데 막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막 학원에도 그만하라는데 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막 뭘 하면 뭘 막 하고 싶어서 막. 참 제가 부러운 게 그 구합 선생님은 열정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강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본인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거리도 안 따져요. 막 부산 간대. 야, 저도 부산 갔었거든요. 못 가. 힘들어서. 난 안 갔거든. 지 또 가. 또 가지 말라고. 아니라는 거야. 한 번 가면 또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정들고 그러면 또 못 뛰어, 그거를. 내가 맨날 뭐라 그러는데 소용없어. 들으시면 알아요. 나중에 보시면 끝나고 나면 강의 참 잘하니까 끝까지 잘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공시법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 구모 씨한테 배우시면 돼요, 이거는. 그죠? 구모 씨한테. 그죠? 지상권은 뭐죠? 말 그대로 그죠? 지상권이니까 땅. 그죠? 토지의 위에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죠? 이게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나무 같은 거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 심으려면 뭐예요?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그 기간이 보통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막 5년, 10년, 뭐 30년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이게 뭐예요? 내 땅이 아닌데 이 지상권 설정된 기간 동안은 내 것처럼 뭐요?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도 뭐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양도하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전세권. 네. 전세권도 뭔지 아시죠?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전세 들어가면 그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주인도 맘대로 못 하잖아요. 내가 그 계약 기간 동안 내 맘대로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 근데 여러분, 임차권은 얘네들 우리가 민법 배우시면 이거를 물권이라고 그러죠. 물권이 뭡니까? 물권은 그 부동산을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제3자에 대항해서. 그죠?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자, 채권은 물권에 대항을 못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았다 쳐봐요. 그러면 이거 임차권을 산 사람이 그 임차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대항해서 내가 사용수익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임차권은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해서 얘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뭐가 들어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임차권은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쓰죠. 네. 임차권은 무조건 뭐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 이렇게 나면 틀린 거죠.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야. 그럼 땡!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등기된 부동산, 이거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채권인데 등기를 함으로써 얘를 물권화 시킨다 그래요. 물권화. 물권처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실제로 과거에 시험에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여기에 이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얘네들은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원래 등기 상관없다 했잖아 아까. 근데 얘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부동산을 이렇게 돼 있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얘는 뭐예요?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분양권. 분양권 아시죠? 지금 여기도 지금 분양권 막 저기 하죠. 최근에 뭐 저기 아파트 분양거 있죠. 어디 저쪽 어디 그죠? 뭐 지금 근처 뭐 거기 그죠? 롯데키스? 그 지금 분양권 막 전매하고 그러지 않나요? 이게 분양권이죠. 자, 분양권은 부동산 아니죠. 그죠? 얘는 뭐예요? 권리예요. 무슨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잔금 치고 아파트 완공되면 그때 가서 뭘 취득할 수 있어? 아파트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요? 과세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양권 전매하시면 뭐 내야 돼? 양도세 내셔야 돼요. 양도세. 그죠? 왜? 분양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거든. 그럼 그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그 차익 나는 만큼 뭘 내셔야 돼? 양도세 내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세를 내는 거죠. 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다. 뭐 토지 상환 채권 뭐 이런 것 되죠. 토지 상환 채권. 예를 들면 뭐 말 이름이 토지 상환 채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이 채권 지금은 종이축인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 이거 가져가면 토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미래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개인데 크게는요. 그 다음에 주식, 기타 자산. 네. 기타 자산이 있어요. 자, 기타 자산은 뭐 교재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 길 거 없고 2개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외우는 거 아니니까 기타 자산은 이런 게 있어요.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권. 여러분 영업권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죠. 그럼 영업권은 뭘 보통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장사하다가 그죠? 장사 잘 돼. 아니 부동산 하는데 여러분 부동산 사무실 인수할 때 팔잖아요. 상대방이. 근데 장사가 잘 되는 장소 같으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뭐 붙여서? 권리금. 피 붙는다고 그러죠. 피. 영업권이지 그게.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팔 때 원금 원래 건물 가격에다가 식당 넘기면서 뭘 받아? 권리금을 받았다. 그럼 그걸 뭐예요? 영업권 그러는 거죠. 얘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길죠? 영업권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단독 양도는 안 되고 뭐랑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처음에 나왔었죠, 당연히.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요.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땡. 그랬죠. 단독 양도는 안 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니에요. 남의 건물에 여러분 식당 새도록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아직 계약기가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넘기면서 뭘 받았어? 권리금 받고 넘겼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영업권은 뭐만 하는 거야? 건물은 내게 아니니까 걔는 못 팔고 뭐만.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한 거죠? 이건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가 기라는 거야? 건물도 내 건물인데 내가 거기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식당 건물 전체를 같이 넘기면서 뭘 받았어? 권리금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는 뭐에 들어간다?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만약 식당 하다가 진짜 건물 팔 때 피 받고 팔 수 있잖아요. 권리금 받고. 그러면 계약할 때 건물 가격 10억이에요. 식당 넘기는데. 근데 프리미엄 1억을 받았어요. 피를. 그럼 11억에 매매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양도세 신고할 때 11억에 팔았다고 신고합니까? 산 사람은 11억에 샀다고 신고해? 아니지. 얼마에? 10억에 신고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법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권리금을 낸 걸 양도세 과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은 그 말은 법 규정만 있고 거의 과세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법조문을 배우는 거, 법조문을. 그럼 법조문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게 있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법의 근거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과세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에 얘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 걸렸다. 그러면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과세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법이 있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랑 접목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너무 거기 맞춰가면 안 돼요. 그냥 이걸 뭐 실무와 접하기 뭐 했어요. 뭐 얼마나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봐도 충분합니다. 굳이 뭐 실무랑 접목시켜서 얘는 어떻고 저쩌고 머리만 복잡해. 그죠? 그냥 단순무식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단순무식하게. 그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양도는 여건. 그죠? 그 다음에 뭐 특정 시설물 이런 게 있어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이제 그런 거죠. 골프 회원권 같은 거. 그죠? 골프 회원권 같은 거 팔면 양도세 내셔야 됩니다. 그죠?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강원도 쪽에 골프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회원권, 회원제 운영되는 거 있죠? 그 회원권을 팔면 뭐래라? 걔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원래 네 가지인데 두 개 더 있는데 걔는 잘 안 물어봐요.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얘네들은 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부분하고 임차권 얘기는. 그죠? 여기는 요거 잘 주네요. 영어권은 같이 양도해야 된다. 마지막 하나가 주식 등 이렇게 되죠. 주식. 주식 등 출자 제공. 물론 뭐 우리가 주식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뭐 시험에 뭐 언급이 되진 않겠죠. 주식이 뭐 우리 부동산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 주식은 대주주나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죠. 주식 나 하는데 나 팔면 양도세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만 안 내.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돼요. 딱 하나 안 내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소액주주가 개미군단이라 하죠. 소액주주가 상장된 주식을 증권시장 내에서 거래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액주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증권시장 9시에 개장해서 3시에 폐장할 때까지 상장 주식을 사고 팔잖아. 요때만 세금 안 내는 거야. 나머지 다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그럴 거 없고 일단 뭐는 주식도 뭐다?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5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막 여기서 얘는 함께 양도는 영업권, 얘는 임차권은 등기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큰 제목이 중요해. 큰 제목 5개. 뭐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등 이게 일단 중요해요. 왜? 나중에 아주 이게 계속 나오죠. 이거 구분 못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5개를 양도세를 적용할 때 2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2개의 그룹으로. 어떻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이렇게 나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 요 4개. 요거 하나. 이게 2개를 구분해요. 항상.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적용할 때 요 4개는 똑같은 결을 적용하고 얘 따로예요. 2개로 나눠지는 거야. 항상 누구 따로야? 주식은 따로예요. 이게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뒤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뭐 기본공제 얘기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예정신고기한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럼 다 틀려요. 예를 들면 나중에 뭐 예정신고기한 같은 걸 배워요. 그러면 뭐 언제까지 2개월이나 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이 4개가 똑같아요. 얘는 틀려. 그죠? 기본공제 할 때도 얘 틀리고 얘 틀려요. 다 틀린 거지. 그죠? 뭐 취득식 의제 같은 걸 때 이 4개 똑같고 얘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뭘 기억하셔야 돼? 과세 대상이 크게 5개인데 그 중에 2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따로 주는 게 주식만 따르고 나머지 4개는 묶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 이게 먼저 우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뭘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은 단독 양도로 안 되고 뭐? 함께, 투게더. 투게더가 뭔지 알죠? 아이스크림 이름이죠. 투게더 뜻은 왜 투게더요? 같이 먹으라는 얘기죠. 같이 먹으라. 근데 어떻게 먹어? 혼자 먹죠. 그죠? 그것도 잘 안 퍼지니까 뭘로 먹어? 밥숟가락으로 퍼먹죠. 그래서 자, 그거 하나 다 먹은 사람 대단하죠. 여기도 있을걸? 이름만 투게더 혼자 먹어. 대단한 거죠. 이름은 잘 전놨는데, 그죠? 같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요게 함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순서를 중요하는 거, 순서를 뭘 기억하셔야 돼? 얘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다 차라리 뭐는 기억해야 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등이 있는데 5개가. 근데 뭐만 따로? 주식만 따르고 나머지 4개는 같이 묶어간다. 요게 먼저 우선되면 뒤에 가서 내용 이해할 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왜? 이게 어떻게 묶이는지 모르면 문제를 못 풀죠.
그죠? 그거만.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차라리. 대상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근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한다더라. 이런 감만 잡고 가시면 되는 거야. 뭐 지금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거죠. 뭐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듣고 잃어버리면 되는 거라 했죠.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설명을 잘 해놨어요. 212페이지부터 뭐 13페이지, 14페이지 쭉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읽을 필요 없죠. 제가 일수랑 경희 1월달 강의 들어가면 이때 이제 교재 읽으면서 할 거니까 지금은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교재 읽는데 너무 몰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217페이지로 가면 이제 그 중요한 게 3번에 뭐 나왔어요? 양도라고 해요. 양도. 그죠? 여기 있어 양도. 참 이번 달이 12월 마지막 31일이죠. 31일 날 수업을 하기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 강의를 해보면 12월 31일 날 수업 오면 안 나와. 다 어디 가가지고. 제가 그래도 옛날에 어디 인천 쪽에 강의하는데 그날 눈이 엄청 왔어요. 12월 31일이야. 나 혼자 왔어. 왜냐면 나는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휴강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뭐 그 전에 얘기를 물어보니까 막 뭐라 하냐 막 무슨 의욕을 가지고 막 수업을 나오겠다는 거야. 의사표시를 듣고 막 자기는 나오겠대. 그래도 뭐라고요? 한 명, 두 명 나오는데 가야 되잖아요. 말했으면 약속해서 와야지. 알았어요. 그냥 나 혼자 와서 계속 원장님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기다려서 오전에 어차피 나는 점심 먹고 갈 거니까. 점심 때까지 들려서 점심 때까지. 원장님 놀다가 점심 먹고 안 갔어요. 왜? 야간반 있잖아. 야간반. 그 야간반도 물어보니까 2명이가 나온다겠다. 그래서 또 야간 기다렸잖아. 안도 하나? 나 진짜 내가 지금 야간반.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도가 원래 이제 8주 강의를 하는 게 맞거든요. 8주를 하고 8주 실제 맞는데 이게 기초 강의라서 사실 강의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왜냐면 이게 신설학원이 그런데 처음에 휴강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원장님. 그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진도를 많이 못 맞추면 시간을 좀 늘려서 그죠? 1시간씩 늘려가지고 해서 7주에 맞추고 근데 마지막 휴강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얘기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1시간씩 늘려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근데 2시까지.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다다음 주 2주 남았죠. 2주 동안에 요 남은 걸 정리를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세법은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막 정규경에 같으면 이게 할 게 다 많죠. 근데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분위기 파악하는 거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고. 하다가 안 되면 제가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 싶으면 마지막 주에 시간을 좀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시고 12월 30일에 혼자 와가지고 또 왜 선생 안 왔니 왔니 이러지 마시고 나 갑자기 놀고 있는데 전화 와서 오라고 하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안 하는 걸 알고 제가 계획을 잡겠습니다. 31일날 계획을 잡는 게 난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유 계획 잡으면 또 식구들하고 또 저기 시달려야 되니까 어디 가야 되고 머리 아픕니다. 217페이지 왜 웃어요? 연말은 가족과 함께 되게 힘든 거예요. 연말은 가족과 함께 얼마나 힘든 얘기인데.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말은 나 혼자. 되게 좋아. 그동안 계속 있잖아. 연말엔 나 좀 혼자 있게 해도 얘기해줘. 우리 갈 데가 없어, 근데. 자,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양도의 정의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름이 양도 소득세잖아요. 양도 소득세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문제는 내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데 뭘로 인해서? 양도로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양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얘는 양도로 보느냐?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취득세 배울 때 뭐 배웠냐면 요렇게 하는 건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뭐 매매도 취득이고 그다음에 원시 취득도 취득이고 간주 취득도 취득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양도세도 이거는 양도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럼 양도세를 내려면 일단 뭐에 해당이 돼야 돼? 양도에 해당이 먼저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 그러면 걔는 양도세를 낼 일이 없는 거죠. 그걸 구분하는 거죠. 이것들도 시험에 이제 자주 언급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 217페이지에 양도의 정의에서 밑에 2번에 보면 양도 형태라고 돼 있죠. 거기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 행위로 보는 것.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런 거 중요한 거 할 때는 뭐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었다 하겠습니다.